CS 2020 키워드는 IT와 AI다. 4차 산업 관련주가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신기한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인공지능 로봇, 사람을 쫓아오는 인공지능 로봇, 이것도 봤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제 뭐 우리 복제인간, 디지털 복제인간 뭐 그런 것도 발표를 하고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CES는 뭐 첫날부터 상당히 핫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숙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2020년도에 분명히 우리 시장에 그런 부분이 녹아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쪽에 좀 집중해서 투자자들이 보시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2020년도에 시장이 장밋빛 시장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2일, 3일, 6일 월요일까지 해서 기관들 금융투자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매도 물량들과 함께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IT 섹터, 사실은 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 중심적으로 올랐던 섹터들은 오늘 쉬었었고, 이 CES 2020과 관련이 돼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5G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올해 2019년도에 딱 터지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5G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급등을 했죠. 방금 KMW처럼. 그래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우리가 그동안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얘기도 했었고 다뤘던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고르셔야 하고, 단순하게 지금 그냥 테마로만 끝나는 종목들은 아마도 또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물린 고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 또 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질질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경제계의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했던 게 1월 3일 날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늦었지만 분명히 앞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신 내용들이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쪽, 이 미래차 쪽인데요. 뭐 미래차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자율주행, 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한 가지 이제 요 CES 2020 오늘 오픈 베이스가 급등했고, 뭐 소프트 스탠 물론 데이터 3법 때문에 움직였는데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관련주를 보자.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좋겠느냐? 일단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많이 있죠. AI, 로봇, 사물 인터넷, 뭐 3D 프린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있는데, 차라리 삼성 SDS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로서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내의 SI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뭐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고, 또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링이나 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블록체인의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또 삼성 SDS의 실적이 올해 2020년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거의 한 9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다라면 저는 이제 삼성 SDS 같은 종목을 딱 단연코 그냥 뽑아서 쭉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그런 관점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볼 종목은 5G 쪽이긴 한데, 5G가 지난 작년에 KMW가 대장이었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KMW보다 이제 못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장비라든지 뭐 증폭기 중계기라든지 여기에 이제 5G와 연관이 된 부가 서비스 관련주들이 또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어찌 보면 소형주이지만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올해 2020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도 주가 상승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RFHIC 같은 5G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고요. 사실 결국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종목들, 또 뭐 플라잉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종목을 얘기를 계속 해도 되나요? 종목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광범위한데 어떤 쪽 위주로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지금 정리를 해야 방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큰 틀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AI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테마로 그냥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종목 얘기를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은숙 대표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라고 했을 때 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일단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수혜주, 그걸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삼성 그룹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또는 이제 뭐 시스템 통합이나 소프트웨어 이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발전이라 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주가도 보니까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보는 게 네, 좋겠다. 네, 네. 상당히 이제 모범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모범생입니다. 예, 모범생. 뭐 가끔씩 정치 테마주도 갖고 나오기도 하던데 네. 예, 삼성 SDS가 이제 우리 의외이시죠. 예, 의외로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최종호 대표님께 네. 산업 섹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왜 4차 산업혁명 중에 분명히 순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5G가 먼저 올라갔고 네. 예, 어쨌든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제 깔린 다음에 뭐 5G는 이미 작년에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첫 번째 시세가 나올 섹터가 어느 쪽이냐 네. 과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은 5G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도 작년 5G 다?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사업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KMW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와 관련돼서 이 무선망과 유선망의 네. 최적화 솔루션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네. 회사들이 이노와이러스 같은 회사들, 네. 오늘 그리고 안테나 사업부를 하고 있는 에스테크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5G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매시브 미모라고 얘기해서요. 네. 큰 기지국을 세웠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지국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요. 네. 우리 건물 쪽에서 안쪽에 혹시 기지국 조그만 거 보셨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집에서 안 통하면 전화하면 와서 달아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 네. 보시면은 작은 기지국이라고 네. 되고 있는데, 이런 스몰셀 사업부가 있는데, 네. 자, 스몰셀 중에서도 우리가 팜터셀이라는 것이 있고, 네. 시장에서 그래서 뭐 100m마다 우리가 작은 기지국 세울 수도 있고요. 200m 내외 쪽에서 작은 기지국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지국과 관련된 회사들, 네. 그리고 이런 최저가 솔루션과 관련된 회사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사업이 특히 네. 기지국이 굉장히 지금 매시브 미모가 그렇죠. 좀 컸더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지국 중심으로 시장에서 매수 이동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겠고, 또 한 네. 가지가 네. 유선통신 사업부 관련돼서 네. 이더넷 사업부나 이런 다산 네트워크나 뭐 유비커스 같은 회사들도 시장에서 좀 조명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KMW만 너무 사랑해 주시지 마시고 네. 제가 예상했을 네. 때는 에이스테크나 네. 일단 이노와이러스 같은 종목들이 네. 내일 시장에서도 뭐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 5G는 이제 또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5G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큰 거 큼지막한 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니까 큼지막한 거에 이제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뭐 KMW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자그마한 셀들을 설치하는 작은 기지국들, 이거에 관련된 애들이 올해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이런 뭐 에스테크나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정리 잘했죠? 네. 네, 우리 네, 김영철 파트너님도 4차 예. 산업혁명 중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어떤 건지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뭐 빅데이터를 가장 크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네. 이제 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섹터나 아니면은 종목들이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끌고 나가는 게 이제 테크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전에 빵이라고 했었던 뭐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이름이 바뀌어서 뭐 마가, 빵, 뭐 이러한 기업들이 뭐 시장을 주도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알파벳이
뭐 구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신고점 부근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군들이 아니라 테크 산업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쪽에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그쪽에서 좀 힌트가 나온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시장을 선점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밸류 평가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좋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랑 카카오인데 네. 뭐 오늘장에서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뭐 카카오도 신고가를 기록을 조만간 다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이버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에는 테크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러한 흐름들에서 국내 뭐 관련된 AI나 자율주행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시세는 내올 수 있지만 결국엔 큰 트렌드 안에서는 굵직한 종목들이 시세를 낼 수밖에 없고 네이버랑 아마 카카오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해서 빅데이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기업인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지금 최근에 움직임 보면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그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다.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섹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상당히 좀 핫해 보이는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이쪽을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삼성 SDS 같은 뭐 이런 삼성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 그리고 5G 관련주 그리고 빅데이터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그렇게 핫해 보이진 않지만 이런 섹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 그 뭐 하반기 때는 하반기고 상반기 때 지금 당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이 종목은 정말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한 종목들이 있으면 하나씩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숙 파트너님부터. 하나만 얘기해요. 아니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네네. 얘기하면 더 좋죠. 근데 방금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하신 카카오, 네. 저도 최근에 지금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화면에 잠깐 보시면 2020년도 잠정 실적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거 100%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오늘도 보면 최고가를 카카오 같은 경우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19년도 실적 대비 2019년도도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 2020년도의 잠정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뭐 4천억 이상 되면서 네. 벌써 올해 뭐 200% 정도 이상 급증을 하고 실적도 마찬가지고 또 매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6만 원대인데 충분히 20만 원도 돌파하는 지금 가격에서 뭐 더 많이 상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제가 이제 카카오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S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 큰 종목 왜냐하면 장에 맞게끔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합니다. 네. 시장이 안 좋고 힘들 때는 사실 단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지만 이제 2020년 상반기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뭐 2,450, 2,500, 뭐 어떤 분들은 2,600까지도 얘기한다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을 결국에는 주도해서 끌고 가는 건 대형주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표님들이 다 네.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삼성 SDS 플러스 삼성전자도 네.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진짜 이런 오늘 우리가 다룬 4차 산업에서 한다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삼성 SDS, 카카오 이런 종목 쪽으로 보시고 만약에 소형 섹터를 하나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일자리가 4차 네.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로봇이 뭐 활성화되고 네. 이러면서 네. 일자리를 많이 잃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일자리 관련주는 정부 정책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대선 정책주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만한 네.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 관련주들도 물론 이제 눈여겨는 보시되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테마주는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등을 하다가 다 반드시 제자리로 네. 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러나 대선은 살짝, 일자리는 살짝 물리더라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분명히 올라는 갈 거다라는 거.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것도 흐름은 네. 괜찮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당장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 치매 관련 로봇이라든지 노인 네. 돌봄이라든지 이제 이런 로봇들도 정부에서 올해 2020년도에 200
대를 보급하기로 했던 거를 4-5배 이상 증가해서 보급을 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한다라면 네.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고 서비스, 이 사람의 인력이 없이 이제 유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정주행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런 서비스 관련으로도 물론 일자리를 이제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일자리 수혜적은 좀 반대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눈여겨보실 수 있겠다. 소형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형주는 상당히 좀 긴 관점에서 꼭 봐야 된다 하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SDS, 뭐 카카오, 네. 뭐 이런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또 이제 이런 테마에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로는 뭐 일자리 관련주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국전자인증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대형주가 얼마나 벌겠어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대형주는 꼭 하나는 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예. 예. 자, 우리 또 예. 네. 저기 예. 최종원 파트너님, 최종원 파트너님. 죄송합니다. 네. 최종원 파트너님도 네.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 한국 시장,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 다시 네. 독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네, 네, 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 리쇼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고 뭐 인더스트리 뭐 2.0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굉장히 좀 보편화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공장의 자동화였다면 이제 데이터를 정립을 시킨다라는 네.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네. 요즘에 쓱 혹시 아세요? 쓱 쓱이요? 예, 쓱. 오. SSG.com을 얘기하는 아, 거거든요. 네. 이마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물류 자동화 시설을 하고 있는 네.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는 뭐 그 신세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롯데 같은 경우 좀 SI 업무를 지금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좀 모으고 네.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포스코 그룹도 역시 하나의 시스템을 좀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SI 관련된 회사들을 좀 넓게 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라면은 포스코의 물류 자동화 시설들을 우리가 어떤 회사가 향후에 계속해서 할 거냐면은 포스코 ICT가 좀 할 예정이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 롯데그룹의 SI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뭐 포스코 ICT나 롯데정보통신이 4차 산업혁명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 청산 가치가 지금 2.15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PBR 트레일링 밴드가 현재 1.71배에서 네. 4.16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밴드 하단 쪽에 있으니까 네. 뭐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PBR 밴드 생각이 하단이란 말씀이시죠? 그죠? 네. 네, 밴드 하단 쪽입니다. 네, 좋은 또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또 스마트 팩토리가 옛날처럼 이제 그냥 로봇이 물건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스마트한 그런 어떤 공장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가 그걸 관장해서 할 거기 때문에 포스코 ICT 주가가 바닥이네요, 보니까. 네, 지금 바닥이죠. 이런 종목들을 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게 보는지 좀 말씀해 일단은 주시죠.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하나는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 이제 지분 매각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한 4조 7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아나항공 매각 딜 가격이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배달의 민족의 2배 이상 큰 예, 거죠. 2배 이상이죠. 그거 자체가 지금 네. 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테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사실 앱을 연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소비자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밸류 평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금액을 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이쪽에 더 많은 밸류를 주는 그런 시대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차 산업혁명은 사실 증기기관이고 2차는 전기고 3차가 이제 컴퓨터고 4차가 이제 뭐 빅데이터와 이제 AI 이런 부분들인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필요했었던 거는 자본입니다. 증기기관을 만드는 것도 전기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거대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은 종목보다는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 종목이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배 갈까라고
지나치던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큰 시세가 나는데 저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봉, 월봉, 연봉을 보더라도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네. 작은 종목으로 하나 보고 있는 거는 링크제네시스 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AI 관련된 종목인데 이 앞전에 아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국내에 와가지고 AI 하는 그 동영상을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종목에서는 카카오랑 네이버 그리고 작은 종목에서는 링크제네시스 하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도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매각 금액을 보고 그 주식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핫 이슈가 됐었는데 4조를 넘게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비행기보다 2배나 비싸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어플 시스템은 사실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00개나 들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그 가치로 따지면은 예. 맞아요. 정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정주행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